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12월 첫째 주 주간 총정리 시간입니다. 요즘 뭐 계속 주 단위로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이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죠. 자, 이번 주에는 지수 차트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 미국 주식이, 미국 지수가, 미국 뭐 나스닥 지수가 출렁거리면은 국내 지수는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왔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항상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지난 8월 달부터 주가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계속 올 1년을 봤을 때에 작년 12월부터 랠리가 나왔죠. 1월까지.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또 받더라도 이제 계속 이제 이런 반등을 줬어요. 그래서 쭉 하고 3,300포인트까지 오르고 이런 것까지도 다 좋았는데 8월 달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즉 뭐예요? 이평선이 그러니까 이 이평선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이 이평선이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요게 이제 120일선이에요. 120일선까지를 거의 이제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예, 이평선은요. 그런데 이때였죠. 8월 달 되면서 120일선을 깨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올라도 120일선을 넘지를 못합니다. 딱 거기까지만 오르고 넘는 듯 하다가도 이제 또 떨어지니까 더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반등은 나오는데 이 반등의 폭이 떨어진 폭에 항상 그래요. 떨어진 폭의 한 절반 정도, 이 정도예요. 항상 이 데드캣 바운드라고 그러거든요. 죽은 고양이도 떨어지면 반등이 나온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이제 죽는 거죠. 쭉 떨어지면서 이제 떨어지는데 떨어졌다가 반등 나면 절반 정도. 이거 봐요. 이때도 여기서부터 쭉 이만큼 떨어졌죠. 떨어진 폭의 절반.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올라오는 거예요. 떨어진 폭의 절반. 또 이만큼 떨어진 폭의 또 절반.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서 이제 또 저점을, 그러니까 항상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는 저점을 깨야 돼요. 저점을 깨고 봐요. 이렇게 봐요. 요 자리를 지지를 해주다가 여기를 깨죠. 깨고 떨어지면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전체 폭의 절반을 딱 1%로도 안 틀리는 그런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이 저점을, 여기 1번 저점을 여기 깨죠. 이렇게 여기서 딱 깨고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은 어디까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더 떨어질지 어쩔지 그거는 몰라요. 그죠?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반등이 나온다는 거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5일선 위에 안착을 하면은 반등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다 봐요. 지금 여기서부터 또 이만큼 떨어졌는데 떨어진 전체 폭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 오고. 자, 이번에도 저점을 깨죠. 깨고선 떨어졌는데 떨어진 폭이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폭의 자, 절반. 근데 이제 절반까지 반등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냐면, 만약에 지수가 돌려서 다시 한번 랠리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은 어떠한 현상을 말해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항상 추세가 이렇게 추세를 잡아서 떨어져요. 자, 요거를 추세선을 한번 제대로 한번 그어봅시다. 자, 진하게 표시를 해서 보면, 자, 여기 고점, 자, 요런 자리, 자, 고점 다 여기 왔어요. 어때요? 이 추세선을 따라서 계속 떨어지죠. 예, 이른다니까요. 하락 추세일 때. 자, 이렇게 추세가 하락 추세를 가다가, 자, 그러면 상방으로 돌리려 그러면은 일단 이 상방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항상 뭐예요? 일단 뭐니 해도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다음 주에 추세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3,000포인트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걸 좀 크게 봅시다. 3,000포인트 위로 이 추세선을 돌파해서 3,000포인트 위로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추세 전환의 포인트는 항상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야 돼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제가 계속해서 맨날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거 주중에 설명드릴 때 직전 고점까지 왔는데 여기를 돌파를 하니 못하니 맨날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이번에 지난번에 요 제일 고점이 어때요? 3018.01이네. 자,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딱 보면, 자, 요 자리를 직전 고점 여기죠.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일단 하락 추세에서 추세 전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 후반에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은 이미 다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떨어졌을 때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 근데 또 반등 나오고 또 질질질질질 거리다가 또 쭉 떨어져. 또 반등 나와. 그러면 이게 언제 추세가 잡아가지고 올라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됐는데 또 추세선까지 왔으니까 자 이거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돌리는 것은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는 별로 여러분들 그렇게 막 너무 그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떨어졌을 때 지난번에 여기 떨어졌을 때 화요일이에요, 불과 이번 주 화요일 날 떨어졌을 때 막 진짜 더 떨어진다 그러고 뭐 시장이 패닉 상태다 뭐 이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유 걱정하지 마시고 못해도 목요일 금요일에는 지금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오히려 더 떨어지면은 저점에 찬스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땡겼죠. 그래서 결국은 수목금 얘기했는데 쭉 올라가지고 지금 벌써 다 돌파해서 올라갔어요. 그죠? 이제는 추세선까지 왔으니까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거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추세선 돌파가 다가 아니고 추세선 돌파와 동시에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 예, 요게 이제 중요한 1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항상 직전 고점. 여기 1번 고점, 여기 2번 고점. 그 다음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네요. 3번 고점. 와, 근데 이제 3번 고점 정도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3200포인트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많이 올라가야 돼요. 이거를 과연 여기서부터 쭉쭉 계속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미국장이라면 모르겠어. 와, 미국장은 막 계속 올리잖아. 근데 우리는 미국장이 올라갈 때는 쬐끔 올라가고 미국장 조금 떨어지면 확 떨어지고 막 이런 코스피니까. 자, 그래서 하나씩 밟아서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도 좀 강하게 버텨주고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도 좀 강하게 버텨주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지난번까지는 2보 후퇴 1보 반등 이제는 2보 상승 1보 후퇴 2보 상승 1보 후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과연 이렇게 나줄까? 그거는 참 내년 돼봐야지 될 것 같아요. 자, 연말에는 일단 단기적인 그 랠리의 입장에서 연말 12월 달이니까 연말 산타 랠리 뭐 연초까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자 이번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반등을 좀 주고 그 다음에 미국장의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점 잡고서 이제 반등을 줬을 때에 우리 시장이 얼마만큼 더 반응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이제 또 한번 12월 달에 포인트가 된다.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확 조정이 나왔을 때 그동안 수급이 쭉 들어왔던 종목들 그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한번 그 종목들을 주간 총정리를 통해 가지고 정리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최근에 자 이때였죠. 이달 음봉으로 막 화요일 날이요. 시장이 패닉으로 막 떨어질 때 사실 이날 삼성전자는 오전만 하더라도 무려 2.2%나 올랐어요. 이때 올랐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전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해줘가지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들이 다 일제히 올랐다가 시장이 빠지니까 팍 떨어졌는데 이때를 이용해가지고 외국인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떨어지는데도 외국인이 들어오네. 자, 이거에 착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지수가 빠져가지고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 떨어지는데 외국인이 훅 들어왔다. 대형주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막 10조씩 되는 애들, 10조 이상 되는 애들. 자, 10조 정도 되는 대형주들은요 외국인이 컨트롤하죠. 그래서 외국인이 쑥 들어온 애들. 이때 외국인이 들어올 때 기관이 같이 쌍끌이로 싹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이런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무지하게 많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항상 지수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때에 시장에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바뀌는 타이밍을 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금 들떨어진 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떨어진 애들이 쫙 올라가요. 근데 그거 말고 과대 낙폭. 평상시에도 비실비실 되던 놈이 지수가 빠진다 그래가지고 더 빠지는 놈이 있어요. 이런 애들한테 주목을 해야 돼요. 과대 낙폭인 애들이요. 나중에 얘가 치고 올라가면서 주도주로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들떨어지고 있다가 올리는 놈이냐, 과대낙폭으로 떨어졌다 올리는 놈이냐,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어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들 떨어진 놈이지. 왜냐하면 안 떨어지고서 버티고 있다가 반등 나오다가 지속받으니까 저점 지지하고서 이제 올린다. 얘는 들 떨어진 놈. 그 다음에 과대 낙폭에 완전 떨어진 놈은 누구예요? 현대건설 같은 애들. 분명히 건설주가 나쁠 게 없는데, 그런데 빌빌빌빌빌 거리고서 지수가 안 떨어질 때도 얘는 계속 떨어졌어. 그러다 지수가 떨어지니까 더 빠져. 그래서 전 저점들 이렇게 봐요. 이렇게 지지를 보였던 전 저점 깨고, 아예 그냥 지난번 최저점까지도 다 깨야 돼. 뭐든지 깨야 제대로 올라와요. 뭐든지 깨야 제대로 손바뀜이 일어나거든요. 손바뀜이 올라갈 때도 손바뀜이 일어나지만 떨어질 때도 손바뀜이 일어나요. 떨어질 때 전저점 깨고 떨어진다든지 이러면은 이렇게 딱 깰 때 손절이 나오거든. 그럼 손절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요. 그 누군가가 받는 애들이 기관이냐 외국인이냐 개인이냐 이거예요. 개인이 받았다, 글쎄 올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외국인이 받았다, 기관이 받았다 그러면은 땡큐야. 그래서 수급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력주들은 어떤 공식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력주들한테 여기서 반등 나온다 딱딱 그러면 딱딱 맞죠. 근데 이렇게 대형주들은요, 물론 뭐 차트상 저점 고점 이걸 따져가지고선 하는 것도 물론 하지만 그 폭이 작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수급이 왕창 들어오고 누가 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한테 주가를 공략할 수 있을 때에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 때나 뭐 외국인이 들어왔다, 기관이 들어왔다 그래서 주가가 가지는 않아요. 외국인이 들어온데도 맨날 주야장창 떨어지는 애들 있어요. 어떤 애가 있냐면 이런 애. 이거 봐요. HMM 봐요.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때 무슨 이게 횡보를 쫙 이렇게 이쁘게 하길래 야 이거 이쁘게 횡보하나 그랬더니 역시 중심선이 딱 우상향하면서 깨지니까 아주 그냥 급락을 쫙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막 이러고 떨어지고 있죠. 근데 요 봐요. 외국인이 얘가 지금 9월 말부터 떨어졌어요. 근데 봐요. 9월 말 10월 초 이때부터 떨어지기 막 쭉쭉쭉쭉 떨어졌는데 이때부터 외국인이 쭉 들어와요. 이거 봐. 빨간색이 더 많고 갈수록 더 많아져요. 이제 자 10월 말 11월 달이에요. 11월 달 이거 봐요. 11월 달에 이틀 빼놓고 다 빨간색이에요. 무지하게 들어와요. 근데 계속 떨어지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봐요. 이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봐. 12월 달 돼서도 계속 외국인이 사요. 그런데 사는 날이 더 많아요. 지금 11월 달까지. 근데 어때요?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외국인이 샀는데 더 떨어져. 외국인이 사는데 더 떨어져. 외국인이 사는데 더 떨어져. 이러잖아. 그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보니까 외국인이 팔면서 기관이 좀 사니까 지금 21선을 이렇게 살짝 올려가지고 아 다행히 이제 떨어지는 것은 이제는 이제 그만 떨어지겠구나라고 이제 이런 표시는 나오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두 달 동안 외국인이 주야장창 사는데도 주가는 계속 떨어진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무조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선 무조건 주식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뭐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차트도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도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얘네가 악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갈 종목들은 어떻게 해요? 차트가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도 그냥 업황만 얘기하면은 참 쉬워요. 분석이 없어요. 그냥 삼성전자 업황, 뭐 반도체 업황, 네이버 찾으면 다 나오는 거. 근데 그 업황이 말이 요렇게 바꾸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말을 저렇게 바꾸면은 주가가 오르고 맨날 그러잖아요. 업황이 지금도 계속 안 좋잖아요. 지금 반도체 업황 좋아요? 안 좋아요? 맨날 나쁘다는 얘기 나와요. 그런데 삼성전자 올라가죠. 그래서 항상 이러한 수급가, 그 다음에 차트, 그리고 이슈, 재료, 그 다음에 업황 이런 것 등을 다 봐야지만 된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외국인은 잔뜩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요 중심선, 자 차트상으로는 요 중심선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76,000원, 요 76,000원 돌파를 다음 주에 해주느냐? 요게 이제 최대 관건입니다. 여기를 딱 해줄 때에
외국인 기관 이런 데서 싹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올라가는데, 한 가지 기관 중에서도 특히 연기금, 얘네가 들어와줘야 돼. 얘네가 짱이에요. 근데 보니까 삼성전자 연기금이 그동안 뜨문뜨문 들어오다가 그래도 파는 게 더 많았는데, 최근에 외국인 들어오니까 같이 싹 들어와요. 그래서 연기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기관 투자자보다 연기금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훨씬 좋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76,000원, 요 121선 이제 이 부근 이제 넘게 되면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61선, 21선이 이제 다 만나가요. 바로 20, 60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이에요. 골든 크로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삼성전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올리는데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3,0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고, 3,000포인트 넘어가게 되면 아까 이렇게 쭉 지수 설명을 드렸듯이 전고점 돌파해가지고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지면서 추세가 단기 추세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마련될 것이다. 그거의 1등 공신은 삼성전자가 이끌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지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지금 어쨌든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초보자 분들 보면은 진짜 삼성전자하고 카카오 안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야, 진짜 삼성전자하고 카카오는 그냥 갖고 있어요.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다 보니까 두들겨 맞아가지고 더 떨어지고, 그러면 그런데 그냥 삼성전자 카카오니까 언젠간 가겠지, 진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저도 이제 올라가기를 기원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 이런 것 등을 말씀드리면서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나 카카오가 좀 올라가면은 조금 이제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아예 장기적으로 그냥 있으신 분들은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그러면은 뭐 홍주식 영상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게 아니고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서 수익을 내기 위한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익이 나면은 수익 실현을 해서 그 돈을 챙겨 놓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저점에서 사서 또 올라가면 팔고, 결국 우리가 삼성전자와 카카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해가지고 야, 네 기업 정말 잘 돼가지고, 정말 네 기업이 잘 돼가지고 같이 성장하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는 목적이 삼성전자를 사든 카카오를 사든 아니면 뭐 계잡주를 사든 돈 버는 게 장땡이잖아요. 뭐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돈 주고선 주식 사가지고 오르면 팔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하는데, 뭐 세력이 그 통정거래하고 점조직으로 움직여가지고선 시세 조장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좋은 주식이라는 거는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죠. 근데 여러분, 카카오하고 삼성전자가 여러분께 돈을 벌어다 줬습니까? 저기 4만 원, 5만 원일 때 사가지고 지금 쭉 들고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수익이겠죠. 삼성전자, 카카오가 막 열심히 막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을 때는 다 대부분 이 고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1년째 물려있고 카카오는 지금 6개월째 물려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이제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올라오면 팔아야지. 그래서 올라오면은 비중을 줄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 하시고, 다시 카카오가 또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카카오, 또 삼성전자 또 떨어지면은 또 그때 삼성전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카카오를 초보자인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이렇게 해요. 지난번에 카카오가 여기 처음에 뚝 떨어지니까 여기서 한 1억을 확 사더라고요. 그랬더니 요만큼 먹고 팔아요. 그래도 한 이틀 만에 5% 먹어가서 500만 원 벌었대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좋죠. 이틀 만에 500만 원은 어디서 보겠어요. 한 달 월급도 500만 원짜리 월급쟁이 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이 이렇게 여기 샀어. 21선에서. 올라. 한 5% 올라. 팔아. 여러분, 대형주들이 이런 랠리가 나오는 게 이때 당시에 카카오 하나였고, 삼성전자 올라갈 때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하나였어요. 또 현대차 올라갈 때 현대차 하나였고,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앞으로 또 나오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왜냐면 코스피가 지금 다 인고의 이 시간을 거쳐가지고 정배열로 만들어야지만 이런 시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은, 시가총액 20위권 안에 들은 종목들 중에 시가총액 20위권 안에 들은 종목들이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아는 종목들, 삼성전자, 현대차, 맨날 기아, 삼성 SDI, LG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 KB금융, 그냥 TV만 틀면 나오고 지나가다 보면 나오는 그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당분간이라 그러면은 진짜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1, 2년 동안은 이런 랠리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차트상 그래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다 모아가지고 정비를 만들어야지 간다니까요. 자, 이렇게 바닥을 쫙쫙 기어가지고 바닥권을 다 만들어 놔야 이런 랠리가 나오는 거지. 이런 랠리가 다 나오고 나가지고 떨어지면 이걸 또 한참 동안 이렇게 모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잔뜩 모아놓고선 가야지 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익이 나면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팔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은 사가지고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올라갈 때까지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갖은 지표와 이평선, 차트, 수급, 뉴스 이런 거 다 총 동원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나마 그것을 잘 들으면서 우리가 버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좀 올라와서 수익권으로 넘어섰잖아요. 그러면은 비중을 좀 줄이고, 비중이 작으면요 카카오 떨어져도 아마 걱정을 안 할 거예요. 근데 비중이 많으니까 좀 떨어지면 어떻게 이런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또 올라갈 때 되면 또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떨어지면 또 이렇게 해서 떨어졌지만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카카오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맨날 설명드리지만은 13만 원 돌파예요. 그거 돌파하면은 일단 14만 원대까지는 가요. 그러면은 물려있던 분들은 일단 나와서 얘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또 비실비실 되고 또 박스권 만들고 그래요. 갈 때가 돼요. 그때 들어가서 또 수익 내요. 계속 주식을 무식하게 끝까지 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능사는 아니다. 보면은 결국은 올라갔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에 수익률로 계산했을 때 과연 어떤 부분이 더 수익률이 클까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나라 주식 중에 계속 우상향해가지고 여태까지 올라간 종목은 정말 흔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그렇게 튼튼한 주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올라간 종목들 좀 내려오면은 그때 또 타이밍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 제가 최고로 오늘 설명드렸던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떨어졌을 때 외국인 기관이 쑥 들어오느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종목을 찾아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거에 착안해서 요즘 진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께 지금 계속 배포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들 종목을 이제 계속 봐야 돼요. 보면서 여기에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제가 또 홍주식에서도 얘기도 하고, 또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지금 저도 매일 이걸 체크를 해가면서 바뀔 적마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자, 여러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어떤 종목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홍주식에서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우량주 하시는, 요즘 급등주가 아니더라도 우량주에서 또 반등 나오는 종목들 끝내주게 반등 나옵니다. 대형 종목인데도 하루에 막 10%, 15%씩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올라가게 되면은 하루만 반짝거리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5%, 7%씩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번에 DB 하이텍 같은 종목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꾸준히 가요. 그리고선 이렇게 뚝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자리에서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거 보면 얘는 코스닥 150에 코스닥 우량주인데 와, 하루에 막 16%도 때리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스닥 150, 코스피 200, 또 하이브도 코스닥 200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시세가 다 해서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조정을 잘 받고 있지만 또 반등도 이렇게 오르면 한 10%씩 오르고, 지금 이렇게 또 가게 되면 꾸준히 가요. 이게 다 누가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수급표를 통해서 외인이 얼마만큼 돈이 들어왔다, 연속해서 매수일이 얼마큼 됐다, 그 다음에 얘네가 들어왔을 때 평균 단가는 얼마다,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들 종목들 중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시 위에 전화번호에 문자에 수급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북 홍주식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수익 내고 진짜 공부, 수익 내는 공부, 그리고 물려있는 종목들 계속 관찰을 하면서 빠져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